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식량난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때문에 많은 지역 그리고 국가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다 보니 곡물 가격이 오르고 식량 안보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근본적인 원인이 전쟁이나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 등의 문제도 있지만요. 누구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음식물 낭비와 쓰레기 발생,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오늘은 세계 식량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UN 식량농업기구가 식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자고 마련한 날인데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바로 이 음식물 낭비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밥 한 톨도 남기지 말라던 어른들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음식물 낭비가 너무 심각한데요. 내가 버리는 음식물이 결국 지구를 병들게 하고 배고픈 시절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쌀 한 톨도 귀하게 생각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밥 한 톨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올해 노벨상 수상과 독감 백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인간 대체가 빨라지는 AI 로봇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는 70세부터 74세 어르신들도 독감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이거를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리 질병에 대한 면역을 시켜주는 예방접종 의약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번 주 뭘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 혹시 전화 받으시면 잘 듣고 있다고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일 고르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크기, 모양, 색깔, 어떤 게 맞는지 어려우시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품질표를 개발해서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농산물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품질 표시안을 개발해서 정책 제안을 하셨다고요. 농촌지도관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떤 저희, 겁니까? 예. 예.
현재 농산물 등급 분류는 크기, 모양, 색깔, 포장내 고른 정도에 따라서 네. 특, 상, 보통 등 필수적으로 표시하고요. 추가로 당도, 산도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농산물을 유통하는 산지유통센터,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는 따로 자체적으로 만든 표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품질 표시하는 그럼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소비자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과학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품질 인자를 발굴해서 새로운 품질 정보 표시안을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과일 생산량 1위인 강귤의 등급 기준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네. 기존의 특, 상, 보통을 필수로 표시를 하고 당도는 브릭스, 산도는 퍼센트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해서 당도는 9에서 12브릭스를 4개 구간으로 나눠서 달콤 1, 달콤 2, 달콤 3, 달콤 4로 표시하도록 하고요. 산도는 0.5% 이하는 약함, 0.6%에서 0.8%는 보통, 0.9%에서 1.1% 이상은 강함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도와 산도의 비율은 당도 구간별로 산도 함량을 표시를 해서 새콤, 새콤달콤, 달콤새콤, 달콤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정감 있게 들리고 좋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의견이 이게 반영된 거라면서요? 네. 제주도 서귀포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 강귤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내부 품질 인자를 조사했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당도 62%와 당산도 40%를 1순위와 2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특과 상으로 구분한 하우스 강귤을 분석한 결과 특의 당산비는 23이고 상의 당산비는 26.3으로 오히려 상등급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있는 강귤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맛과 관련된 당도와 산도의 범위를 어떻게 검증한 건가요, 이건? 네, 당도와 산도의 범위를 새콤, 새콤달콤, 달콤새콤, 달콤으로 정해두고 간접적으로 미각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혀로 단맛과 신맛을 조사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이 단맛에서는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맛에서도 새콤과 새콤달콤, 달콤새콤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모든 과일에 좀 적용되면 좋겠는데요. 네, 현재까지 강귤, 사과, 참외, 복숭아, 양파 5개 품목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품목에 대한 품질 등급 권장 표시 사항 개정을 골자로 해서 담당 부처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정책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올해 말 문을 여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에서도 이번 안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게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면 이제 우리도 익숙해질 거고 그러면 농산물 고를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분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비가 오면 사실 이제 농작업에 차질이 생겨서 좋지 않다던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벽, 콩 등의 작물의 수확이 끝나야 네. 밀보리, 마늘, 양파 등의 겨울 작물을 적기에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오게 되면 적기 파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에는 목요일 중부지방 전라권에 그리고 금요일 남부지방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고 그의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온은 아침이 4도에서 16도, 낮에는 14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비가 그친 후 주말에는 기온이 낮아서 춥겠고 일부 산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 소식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전국적으로 논벼 수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잦은 강으로 인해
농작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벼수확 작업은 모두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수확이 시작되면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날씨가 좋으면 서둘러 수확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작업할 때는 컴바인 탈곡통 회전수를 1분에 500회전으로 작업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보다 회전 속도가 빠를 경우 깨진 쌀 비율이 많아져서 품질이 떨어지니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자,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올해 노벨상 수상 소식과 독감 백신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벨상 수상자 얘기, 노벨 문학상과 백신? 문학상이에요? 아니죠, 그죠? 제가 그렇게 모르지는 않는데 노벨 생리의학상 이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받으셨을까요, 이번에는?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이제 mRNA 백신을 개발한 공로로 네,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과 그다음에 드류 와이스만 박사가 공동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 주인공은 이제 카리코 박사님 쪽으로 조금 더 잡아봤습니다.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이 네. 만드신 거였구나. 이거 네. 몰랐네요. 이게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mRNA 백신의 중요성은 다들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백신이 사실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하나는 좀 안 걸리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만약에 걸리더라도 좀 덜 아프게 넘어가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어낸 게 mRNA 기술이고 그래서 중요성이 크다. 이거는 다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네. 문제는 이런 중요성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터지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mRNA 기술로 백신을 개발한다 이런 제약회사들이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백신 나왔을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떤 제약업계라든지 아니면 투자업계 같은 데서도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고위험 기술로 뭔가를 해보려는 벤처 회사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된다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서.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카리코 박사님이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어땠겠어요? 그냥 정말 무슨 그런 게 되겠어? 그게 언제예요? 처음 연구. 그게 한 3,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빛을 이제야 겨우 본 건 거죠. 그렇구나. 네. 전혀 몰랐네요. 예. 지금도 이런데 그때도 그랬으면 정말 그러니까. 그 정도인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역경을 뚫어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런 과학 쪽 연구들은 이제 우리가 연구라고 생각하면 뭔가 수학자들이 뭔가 칠판에 막 적고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강해서 그냥 머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나 생물 연구는 연구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파이펫 같은 왜 이제 실험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통 소모품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화학 약품, 시약 같은 것도 대부분 소모품이고, 근데 이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그런 게 한 시약 조그만 거 하나도 한 병에 한 3, 40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인데 요거를 한 4-5번 쓰면 다 쓰는 이 정도니까 정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근데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무시를 하면 연구비를 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카리코 박사님은 또 원래 여성이신 것도 더해서 헝가리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민자 출신이신 거죠. 근데 예전에 그 당시에는 또 당연히 또 여성 연구자에 대한 좀 그런 무시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한 10수년 동안 대학 연구실들을 약간 비정규직으로 떠돌았어요. 박사를 받고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곳들에서도 좀 이제 허드렛 일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이제 연구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좀 해봐라. 약간 손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뚝심 있게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공동 수상하신 그 박사님 연구실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될 것 같다 해봅시다 해서 둘이 짝짝이 잘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노벨상까지 받게 되신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카리코 박사님은 계속 수십 년, 30-40년 전부터 해왔는데 힘들게 이렇게 돌다가 그 다른 분 아까 누구랬죠? 와이즈먼 박사님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네, 그분이 알아봐 준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이 네. 손을 잡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참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인생 역전이네요, 진짜. 그럼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인간 승리인데, 노벨상이 이 정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왜 우리는 아직 노벨상 없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노벨상은 금메달이 아니고 네. 사실은 평생 공로상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뭐 2020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당대 지금 최고의 감독이니까 정말 좋은 상을 받으신 건데 그때 같은 해에 그 아카데미 공로상 받으신 분은 이제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머롤랜드 드라이브 같은 이런 영화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90년대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30년 지나서 이제 공로상을 받은 거죠. 70대. 노벨상도 보면 수상자들이 대부분 그 나이대예요. 70대 중반, 뭐 70대 후반, 그렇군요. 80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겠어 싶은 거를 정말로 딱 뚝심 잡고 있게. 뚝심 있게 네. 하니까 성공하면은 야, 그 어려운 걸 정말 시작부터 어렵게 했구나. 그래서 공로상을 받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노벨상 수상을 할 정도의 좀 굉장히 좀 뛰어난 성과를 내시는 학자분들이 좀 아쉽게도 한 2010년대 초반 정도부터 좀 우리나라에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떠났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좀 이 정도면 정말 세계급 학자다 하는 분들이 한 201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등장하고 있다. 네네네. 다행이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2010년대쯤에 정말 독자적인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30년 뒤에 상을 받는 거다 보니 우리나라는 사실 2040년은 돼야지 아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을 해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노벨상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상을 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네. 지금까지 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너무 이제 학계 쪽에 있다 보니 그런 얘기를 좀 익숙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벨상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상을 안 주다 보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웠는데도 그 전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제 그분만 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보통 2명이서 공동 수상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씀하실 때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같이 이 자리에 오던 그 친구가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네. 이제 어르신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얘기입니다. 네. 어르신들의 갑자기 이렇게 연결하기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건데 이거의 주된 원인이 독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둘이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농담까지 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로 관련이 있는 게요. 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은 mRNA로 많이 맞았지만 독감 백신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단백질로 만드는 그런 백신을 맞거든요. 네. 근데 이런 풍경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요. 네. 카리코 박사님이 그냥 이번에 코로나로 mRNA 백신 개발했다 받은 거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mRNA 백신이 코로나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멀티 백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코로나만 한 번에 맞는 게 아니고 코로나, 독감 이런 다른 여러 종류의 질병을 백신 접종 한 방으로 다 해결해보자. 와. 이게 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냥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당장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더나라고 하는 이제 네. 코로나 백신 개발사에서 알죠. 네, 거기서 독감, 코로나, 그 다음에 RSV라고 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그거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세 개가 다 예방되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은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한 번에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는 우리도 그렇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얘기만 들어도 진짜 너무 괜찮은 네,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그 부작용 때문에 근데 고생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백신 맞고 저도 굉장히 저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예,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멀티 백신은 얼마나 더 아플까? 네.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데 그렇게 그냥 아프다 정도면 괜찮은데 백신 맞고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그 오해를 정도 하시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런 예.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가 지금 박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네. 이제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 것 공개적으로. 같아요. 네. 그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대충 몇 명 정도가 돌아가실까요? 하루에요? 네. 이거 진짜 찍어야 되는 영역. 네, 그럼 정말 찍어야 됩니다. 한 5천 명?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아, 우리나라는 한 90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하루에. 아. 그것도 꽤 많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 보통은 이제 돌아가셔야 됐구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10% 정도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돌연사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면 사람이 사실 가까운 사람 돌아가시면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 왜 그렇게 된지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가짜 원인을 좀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저씨가 평소에 안 먹던 녹즙을 먹었는데 갑자기 덜컥 죽었다. 근데 사실은 돌연사를 그냥 하신 건데 원인을 그렇게 찾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백신 접종이 하필 그 시기에 딱 맞물리면은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장기간 연구를 해보니 그런 거는 일단은 밝혀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냥 맞물린 거지 정말로 백신을 맞고 사망하신 경우는 정말 드물다. 네, 이런 점을 좀 아시고 이제 백신이 정말로 근데 저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젊고 너무나 뭐 평소에 건강했다고 하는데 백신 맞고 막 이런 부작용을 겪었다 혹은 죽었다 이런 네.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근데 좀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은 네. 워낙 이제 좀 약하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는 야,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그런 역학조사들을 해보면 정말 좀 특이 체질이라서 이거는 맞아보기 전엔 정말 몰라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신데 저도 있어요, 주변에.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였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것도 좀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이걸 명확하게 좀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시니 없다. 네. 어르신들은 이제 사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그 이제 뭐랄까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오래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은 독감을 안 걸렸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호흡기 감염이 다 막아졌다 보니까 독감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진 거예요. 또 동시에. 그래서 올해 가을 겨울에는 특히나 더 이제 그동안 몰아서 갑자기 확 걸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조건 맞으셔야겠는데요, 네. 이거? 예. 올해 그러면 독감 예방 접종 날짜 어떻게 된? 이거는 예. 이제 올해도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되는데요. 네. 사실 저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셨고요. 네. 이제 방송이 나가는 바로 오늘부터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맞을 수 있는데 그 내년 4월 30일까지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그래서 예, 다행이네요. 예. 지금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다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내년까지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너무 쌀쌀해지기 전에 한 11월, 12월이라도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행이 오기 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 오늘 유익한 정보. 근데 혹시 그러면 독감 말고요. 다른 거 접종하면 좋은 다른 백신은 없나요? 이제 어르신들이 아까 폐렴 때문에 사망하신 경우가 많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폐렴만 유독
잘 유발하는 그런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폐렴을 일으키는 동글동글한 균, 그래서 폐렴 구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요것도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한 번은 무료. 네,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맞으면 돼요? 보통 한 번 맞으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주변에 병원 같은데 전화를 해보시고 혹시 폐렴구군 접종 백신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네. 주변에 의원 같은데 전화를 해보셔서 이것도 네. 접종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 평생 한 번 맞는 거 공짜라는 거. 네,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알고 보니까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과 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간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도 로봇 도입이 머지 않았다 싶을 정도로 AI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최근의 뉴스들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I 요즘은 그냥 하루에 몇 번은 기본으로 나오는 뉴스들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테슬라의 로봇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테슬라의 소셜미디어 X, 예전에 네, 트위터였죠. 이 X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한마디로 인간형 로봇인 이 옵티머스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황을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이제 공개했었는데요.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이 시각이 굉장히 좋아요. 한마디로 시각이요? 카메라가 좋은 거죠. 네. 카메라가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고를 가지고서 푸른색 레고, 그다음에 초록색 레고, 뭐 빨간색 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각 그릇에다 담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담는 게 아니라 5손가락으로 담게 됩니다. 와. 네.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진짜 정밀하게 잡아서. 네, 정밀하게 잡아가지고서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약간 약 올려요. 이걸 빨간색에 넣어놓은 거를 빼서 다시 노란색에 넣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서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다리로 균형을 서서 손바닥으로 이제 합장하는 한마디로 요가 자세인 나마스테 동작도 이제 취했어요. 근데 저도 보는데 요즘은 한마디로 이제 두 다리로 걷는 로봇을 만들기도 힘든데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네 라는 부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는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시제품을 공개했을 때는 정말 뒤뚱거렸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인데 거의 잠깐만요. 1년이죠. 1년 만에 그렇게 발전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정말 크게 이제 발전했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작동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에 따른 정밀도, 뭐 확장성도 사실 놀랍기도 한데 네. 반응 속도도 진짜 사람처럼 빨라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약간 뭐 인간의 70-80% 정도의 속도를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부러 막 방해를 해요. 막 밀어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이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안 넘어져요?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게 또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거는 인터넷에 연결 없이 인터넷 연결 안 되는데. 네. 한마디로 네트워크에 연결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내장돼 있는 것만으로 해서도 AI가 분석을 해내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제 뭐 인터넷이 끊기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제 똑똑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놀라운 게 1년 전만 해도 뒤뚱뒤뚱 거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2021년 8월 달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도조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도조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 원래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에는 여러 개의 센서랑 뭐 카메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하루에 최대 19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한 서버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된다면은 얘를 가지고서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컴퓨터인 자기네들이 만든 이 도조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였고 처음에는 야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발표한 지 한 3년이 흘렀어요. 2, 3년이 흐르니까 지금에서는 진짜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이미 수많은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또 하나의 반도체도 만듭니다. 그래서 D1이라는 걸 또 만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AI 학습을 했고 구동에 특화된 이제 반도체이긴 한데 자동차도 사실 로봇이에요. 예. 자율주행 걷는 네. 게 바퀴로 돌아가는 것만 다른 그렇게 거지. 생각하니까 그러네. 예, 사람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분석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야, 자동차도 로봇이라는 얘기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저 네네. 같은 사람한테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근데 궁금한 게 테슬라가 이렇게 기술이 좋을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어디까지 발전할지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로봇이 우리 삶에 얼마나 빨리 스며들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테슬라가 빠르면 2025년도에 작업 현장에 투입을 시키겠다. 이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뭐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제 밝혔어요. 네. 한마디로 이 옵티머스라는 이제 인간형 로봇을 완전 자동화 공장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전기차가 아닌 로봇에서 이제 미래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앞으로는 자동차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결국은 로봇 안에는 자동차도 포함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네요. 로봇이. 네, 그래서 더 큰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네,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이 2025년에서 2028년도에 공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부분 좀 밝히기도 했었고요. 네. 뭐 실제 이제 공장에서는 인간 작업자와 로봇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지 충분하게 테스트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인간형 로봇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 네,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네, 사람을 어쨌든 대체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약 3년에서 5년 뒤에 이제 활성화가 될 거니까 그때는 약 2,800만 원 수준으로 출시한다고요. 3년 뒤에는?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고 자유롭게 한 발로도 움직이고 손가락도 다 있다고 하면은 약 한마디로 약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정도에 한 대씩. 그럼 얘는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일만 하는데. 저는 놀라우면서 좀 슬프기도 한 게 네.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다 대체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1년 만에 한마디로 걷지도 못하는 게 한 발로 설 정도로 네. 그 뛰어나게 발전했다고 하면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2025년도에 이제 유인 달 탐사 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도 왠지 사람이 아니라 이 로봇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는 굳이 뭐 인간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더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는 실제로 인간을 대신하는 보안 로봇이 나왔다고요? 보안 맞아요. 로봇이 뭐예요? 이게 경찰입니다. 경찰. 네, 경찰인데 지난달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네네. 아, 예.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붐비 있는 지하철역으로 꼽히는 데가 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라는 네. 로봇 있죠.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이번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는 한 160cm 정도 높이가 되는 바퀴가 달린 로봇인데 여기에는 카메라가 이제 360도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이나 상황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뉴욕시에서는 인권 단체들이 이제 우려를 해서 이제 안면 인식 기능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 약간 좀 그런가 보죠.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K5인데 이 K5 로봇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공항이나 병원, 뭐 쇼핑센터 이런 데서 검증을 이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에서 경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나중에는 총도 들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서비스 방식이 대여제예요? 네, 이거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 이거 그러면 이제 자꾸 이런 비교가 좀 무섭긴 한데 인간의 시급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시급에 비하면은 네. 더 저렴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이 뉴욕 시장이 경찰 로봇 이 K5를 이제 진행하겠다 그래서 임대를 한 건데 시간당 $9라고 해요. 약 12,000원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요 한국이랑 비교해도 최저 시급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미국은 훨씬 더 싼 걸로 이제 느껴지게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봇은 화장실도 안 가고 식사 시간도 그렇죠. 없고 네. 24시간 내내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파업도 되는데 없고. 네. 맞아요. 근데 현재는 24시간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인간이 일하기 어려운 시간에. 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도 사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사람 경관 한 명하고 한 조를 이뤄서 이제 움직이게끔 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아니고 2년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 강아지 형태의 로봇. 네, 보셨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예. 이 개로봇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개 형태의 로봇을 네. 경찰견으로서 이제 현장에 시험 투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신들이 감시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실제 배치는 못하고 약간 테스트 용도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한 2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와중에 생성형 AI 기술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네. 말입니까? 우선 이제 AI 스피커 몇 년 전부터 많이 그렇죠. 들어갔죠.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도 쓰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생성형 AI가 만나서 훨씬 더 똑똑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TV 켜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네. 간단한 명령어만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현재 아마존에서 만드는 알렉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AI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2.0으로서 새롭게 나왔는데 네. 대화하듯이 그냥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야, 거실이 엉망이야라고 하면은 알아서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예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이니까 좀 더 이제 편하지 않나 혹은 뭐 무서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글의 이제 AI 챗봇인 이제 바드 같은 경우도 이제 확장 기능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메일이라든지 뭐 구글 독스, 구글 맵, 뭐 유튜브 등 이런 다양한 서비스랑 연동해서 개인 비서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라고 해서 이게 말로 해가지고서 지금 캘린더에다가 언제 뭘 해줘, 그다음에 언제는 뭐 유튜브 뭘 틀어줘 라는 것들을 비서처럼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네네. 생성형 AI가 이런 것도 돼요? 그냥 채팅. 예를 들면 오늘 심심한데 뭐 재밌는 얘기 없니? 이런 것도 됩니까? 이런 네. 대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데 여기다 더하는 게 이거죠.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개그맨 누구처럼 말을 해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그리고 또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새로운 기술 출시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림까지 이제 돼요. 원래는 채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 하는 게 원래는 달리 2라는 게 있었는데 달리 3라는 이런 서비스를 오픈 챗 GPT 안에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텍스트 하나로 그냥 글도 쓰는데 그림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인 이미지를 제가 그냥 첨부해 놓고선 배경에 있는 달을 지워줘, 혹은 뭐 전체적인 느낌을 좀 더 밝게 해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더 대단한 거는 4컷 만화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 다른 얘기 없이도요. 다른 없이 만들어주게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내가 스토리를 원하면은 스토리에 맞게 이야, 글도 작성하면서 그림까지 4컷 만화로 만들어준다. 이거는 진짜 무섭거든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만화책 한 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 얘기할 때마다 전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지나면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끝없이 저는 얘기하는 게 매니지먼트는 관리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은 더욱 발전하고 더욱 빨라진 AI 로봇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백신이었습니다. 6851님 백신 보내주셨고요. 7877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7299님 백신입니다. 아침 운동하러 가면서 방송 듣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백신이죠. 좋은 하루 되세요. 웃음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일단 박수.
와, 이 시간에 아침 운동을 하시다니 정말 제가 다 존경스럽습니다. 맞아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백신이죠.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항상 매일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9978님도 아침마다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셨고요. 네, 여러분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